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조기 대선을 산불 재난 극복 대선으로 만들자라는 말씀과 함께 산불 재난 극복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잔악계나 산불 재난 회복 주제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산불 주제인데요. 오늘 오후 2시 안동시청에서 안동시 산불 피해 주민대책협의회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요. 안동시 산불 피해 주민대책협의회 소식과 함께 지금 가장 중요한 국회 특별법 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오늘 2시에 시작했나요? 네. 2시에 시작해서 몇 시 끝났죠? 한 3시 넘어서 3시, 4시 사이에 끝났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셨겠어요. 네, 그 주제로 바로 들고 왔습니다. 자,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에서 청송, 영양, 영덕군에서는 이미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안동 산불 대책위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꾸려졌는데 이제 안동에서도 이제 시 단위의 산불 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산불 재난이 발생하면 기존의 법령에서도 미비한 점이 많고 또 행정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각지대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난 회복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또 우리 정치와 행정이 잘 보듬어야 되는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주민대책위가 꾸려져서 실제 피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더 정치나 행정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기구들이 꾸려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번에 안동 산불 대책위가 꾸려져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런 재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고 좀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자, 안동 산불 대책위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나요? 네, 안동시 산불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 남부 지역 7개 면입니다. 풍천, 남호, 일직, 남선, 이마, 기란, 임동 7개 지역이죠. 물론 시내 지역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 7개의 면 중에 남선, 이마, 기란, 일직, 임동 5개 면은 면 단위 대책위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면 대책위와 함께 또 풍천과 남호 주민들과 함께 해가지고 시 단위 대책위가 꾸려졌고요. 대책위원장을 맡은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제 농민들, 피해 당사자분들 위주로 꾸려졌고 특히 안동의 농업인 단체들도 많이 결합해서 대책위가 꾸려졌고요. 주민대책위와 별개로 안동시 의회 차원의 또 대책위가 꾸려져서 현재 시행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구가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동 산불 대책위의 요구사항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그 재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많이 논란이 되는 게 그 30만 원 일괄 지원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기 같이 장기화된 어떤 재난의 경우는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가 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괄 지원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화폐를 준다든가. 그런데 이번 산불 피해 같은 경우는 직접 피해 당사자와 간접 피해 당사자가 조금 그 구분이 되는 지점이 크기 때문에 30만 원씩 일괄 지원보다는 그걸 모으면은 저희가 지금 피해 안동 같은 경우 피해 세대가 주거만 같은 경우는 한 1,300여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선별 지원했을 때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좀 선별해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은 실제로 그 피해 당사자 말고 일반 시민들도 그래요. 제 주변에 보면은 왜 30만 원 주느냐. 그냥 그분들 더 도와드리면 어떻겠냐. 아니면은 저는 근데 도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안동 시민들 신청해가지고 그냥 성금 내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선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정말 많은 그 내용들이 사각지대입니다. 지원에 빠질 거라 적기 때문에 농기계와 농작물의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피해 보상에 빠졌던
뭐 창고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재조사해서 보상 범위에 넣어달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주거의 안정적 대책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주택 전소된 당사자에게 이동주택을 임대차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서 2년인데 소유권까지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임시주택인데. 그리고 좀 피해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라 이런 요구안도 있었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임미애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이거를 뭐 1년, 2년 무상임대 이거보다는 그 이후에도 계속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좀 인정해주는 그걸 좀 건의를 했었거든요. 저는 소유권 아니면 최소한 장기 임대가 필요한 게요. 그렇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강원도 산불 피해에 대해서 그 강원일보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라고 정말 우리 그 안동 시민들에게 추천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요. 저 참 반성했어요.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제가 참 몰랐구나. 임시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아예 그냥 영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 2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분들 1년, 2년 안에 나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청에서도 너무 상식적으로 이분들을 내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열악한 임시주택에서 그냥 계속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1, 2년으로 주민들을 마음을 쪼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여력이 되기 때문에 장기 임대라든지 아니면은 저 필요하다면 소유권 이양을 해서 뭐 그 정도 예산은 저 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전반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각성하고 특히 또 국회 특별법을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안동시청 집회에서 있었습니다. 뭐 어제도 관련 인터뷰를 또 했었는데 사실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분들 그러니까 보통 한 2천만 원 안팎 평균이 그 정도 받고 있고 아무리 주택 그 평수가 커도 3,600만 원이 맥시멈이라고 해서 그 돈 갖고는 새로 집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피해자들 대부분이 또 고령인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년 무상임대가 아니라 10년, 20년 무상임대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선별 집중 지원 또 보상 사각지대 재난 지원 확대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럼 이런 안동 산불 대책의 활동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이게 되게 필요한 활동이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좀 많은 시민들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안동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동시도 중앙정부의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고 지원을 요청한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시행정만 요구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더 목소리 내고 행정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게 중앙정부에게 올라가면은 안동시 행정 입장에서도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안동시 행정에서 지금 이런 어떤 주민들의 집회에 대해서 불편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이 못하는 부분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주민대책위에서 안동시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주민공청회입니다. 주민공청회를 요청했다. 시와 주민들이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그동안의 피해 조사 내용 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얘기한 자리들이 있는데 이런 자리들 하면 공무원들 당연히 불편해요. 정치인들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런 자리를 우리 활용을 해가지고 중앙정부라든가 지역 정치권에 오히려 더 목소리 내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국가적 재난의 경우에는 아무리 기존의 법령 행정체계가 잘 갖춰져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서 가장 큰 전문가는 누구냐. 피해 주민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행정에서 포착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대책위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대책위 활동에 시민들도 힘을 실어 주셔야 되고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해 주면 좋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도 특별법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2건, 국민의힘에서 2건 특별법 발의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어제 방송에도 나왔겠듯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 박형수 의원이 제출한 게 있고
민주당에서는 임미애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게 있는데 지금 계류 상태입니다. 이게 빨리 지금 논의가 돼야 되고요. 예. 뭐 내용들 살펴보면은 뭐 내용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피해 보상 현실화가 많고요. 예.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주거 지원이 뭐 2천에서 뭐 3천 몇백 정도니까 뭐 1, 2억 지었으면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희 의원실 법안에도 주택복구비에 대해서 국고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임미애 의원실 법안 같은 경우는 주택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인 피해에 대해서 국고부담률을 70%로 하자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주택이 내가 1억 5천을 들였다 했을 때 70%면은 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3천 얼마에 비하면 확실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동시라든가 경북도가 성금 모아서 이렇게 얹어주는 것보다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특별법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법이 계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빨리 국회 상임위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당 야당이 올린 안들 중에 좋은 것들을 합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그럼요. 이 당연하죠. 특별법 통과에 있어서는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을 압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뭐 오늘 또 얘기 나왔어요. 안동시청에서 데모를 하지 말고 국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국회 직접 가서.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예. 또 있고 지금 뭐 5개 시군 합쳐가지고 서울에 여의도에 뭐 국민의힘 당사라든가 그러면 지금 김문수 한동훈 둘 중에 한 명 후보 될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사 가서 뭐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특별법 통과가 돼야 되고 최소한 대선 주자 공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안동 MBC에 좀 제안 드리는 게 예. 이제 아마 김문수 한동훈 둘 중에 한 명 대선 주자 되면 경북에 오겠죠. 예. 이재명 대표 고향 안동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동 MBC에서 보도국에서 대선 주자 대담을 잡으면 보통 할 거예요. 예. 그때 꼭 질문에 산불 재난 극복에 대해서 기자님이 질문도 하시고 특별법 통과와 대선 주자 공약을 넣으면 아마 뭐 이재명 대표나 뭐 국민의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후보도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환기시키는 것을 지금 대선 국면에 지역의 정치권들이 단합을 해서 네.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이고, 그럼 박형수 의원, 임미애 의원이 좀 주도적으로 이 특별법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줬으면 좋겠네요. 지역구가 또 있으니까. 그러면 국회 특별법 내용 담고 있는 거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예, 그거 넘어가고 네, 그러면. 국회 특별법 외에도 지금 또 하나 요거는 짚어야 되는 게 예. 지금 안동시에서 이런 재난지원급이라든가 농기계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은 이것이 현재의 법령 안에서는 현금성 복지 경비로 돼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돼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현금성 복지를 많이 하게 되면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보통 교부세 페널티 면제하는 것이 안동시가 지금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예. 이거 교부세를 덜 받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금 행정안전부라든가 정부기관 면담해가지고 이거는 빨리 예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특별법으로 풀든가 아니면은 뭐 행정 그렇죠. 명령으로 풀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권한대행님 대선 출마한다 이러다 분위기다 보니까 어쨌든 뭐 전국 사안과 별도로 지역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된다. 이거 지원 많이 해줬다가 불이익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럼요. 안 되죠. 예. 네. 자,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이것과 함께 또 끝으로 마무리 말씀도 같이 좀 전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제가 주민대책위원회 갔다 와서 느낀 점은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행정은 여러분 보수적입니다. 소극적이고 네.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행정이 상식적으로 불합리하게 갈 때 요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국민이 뽑아준 선출직들이 권력을 활용하는 바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불 재난 회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치권이고 여기서는 초당파적으로 가야 된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민주당을 싫어하시더라도 이재명 대표라든가 임미애 의원 활용해가지고 지금 차기의 집권 유력한 쪽에서 이 산불 재난 극복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김영동 국회의원이 밀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경선에 갔거든요. 예. 뭐 김문수가 될지 한동훈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역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금 대선 주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산불 재난 극복 가지고 목소리를 내서 국회 특별법이 빨리 여야 합으로 될 수 있도록 목소리 내야 되고 특히 컷오프 당하신 이철우 지사님 할 말이 없죠. 네. 이번에도 진짜 산불 집회에서 이철우 지사 규탄 사퇴하라 정말 많은 얘기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철우 지사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산불 특별법 될 수 있도록 이철우 지사님이 욕하셨던 민주당 정치인들도 만나셔가지고 네. 산불 회복에 정말 우리 지역 정치권들이 총력을 다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 도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재난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도 예. 그 역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바쁘셨네요. 허승기 아, 대표. 그래도 뭐 예. 주민들이 고생 많았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